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9일 일요일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데요. 금요일에 영상을 못 올렸기 때문에 HM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간단하게 리뷰해 보면 시가는 마이너스 0.89%로 시작을 했고, 장중 저가는 마이너스 1%, 그리고 고가는 0.3%, 종가는 0.2%로 코스피가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대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마이너스 1.19%까지 빠졌다가 시가 대비 밀려서 마감했습니다.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는 뭐 하락은 했지만 어쨌든 시가 대비 상승으로 끝나면서 양봉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면 전주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까지, 3분의 2 수준까지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절반 정도 수준으로만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주 대비 반등으로 일단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이제 반등이라고 보면 다음 주에는 2300까지 반등을 해줘야만 충분히 어떤 반등의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나스닥 차트인데요. 일단 10월 7일 장중에 시가가 1800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종가 1600 해서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뭐 최근 1년 차트는 뭐 이렇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뭐 빠졌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시가 대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미국도 금요일에는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뭐 결국에는 빠지면은 뭐 페드의 금리 인상, 뭐 아니면은 뭐 물가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내용들로 빠지고요. 오르면은 페드가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물가가 안정된다, 같은 영역을 갖고 오른다 떨어진다를 갖고 이제 오르면은 오른다, 떨어지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HMM, 이제 개별 업종으로 보게 되면은 HMM은 제가 이 썸네일에 적었지만 버틴 걸까 발악한 걸까, 네, 그러니까 애매하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HMM이 더 하락해서 볼리즘밴드 하단으로 돌파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시가 대비 상승, 뭐 한 틱이든 두 틱이든 시가 대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 시가 대비 상승으로 마감했던 이유는 외인의 매수와 연기금의 매도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금융투자나 사모펀드가 매도를 하면서 시가 대비 시가 대비 상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어찌됐든 결국에 HMM은 현재 지금 외국인의 어떤 이 손아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여전히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사실은 HMM의 반등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17% 정도 나왔는데요. 물론 공매도 평균가보다 종가가 높았기 때문에 공매도의 힘은 그닥 높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 공매도 장고를 한번 보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KRX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공매도 장고 정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10월 5일자, 이게 보통 주식이 D+2 결제일이기 때문에 10월 5일자에는 공매도가 줄었습니다. 6.1%. 네, 공매도 잔고가 줄었거든요. 공매도 잔량이 대략적으로 한 30만 주 정도 빠졌는데요. 30만 주 정도 빠졌죠. 네, 공매도 잔량이 30만 주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는 게 HMM 뿐만 아니고 뭐 모든 종목들이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이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인데요.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10월 5일 기준으로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근데 지금 보게 되시면은 10월 7일 하루만 보겠습니다. 자, 모건스탠리가 보시면은 순매도 이렇게 누적으로 봐야겠죠. 지금 보면은 JP모건
70만 주나 매수를 했네요. 뭐 이거는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당일 모건 스탠리는 27만 주 매도했네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5,000주. JP모건은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상환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왜냐면은 JP모건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고요. 모건 스탠리. 네, 이렇게 두 군데가 다 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여전히 공매도를 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증권사별로도 서로 포지션이 다릅니다. 어떤 증권사는 숏, 어떤 증권사는 롱, 네,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외국인이라고 같은 방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뉴스는 지금 보게 되시면은 뭐 흠슬라의 귀환 멀었다, 언제쯤 주가 반등할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글쎄요, 뭐 이런 내용들은 크게 의미가 있나? 이 양지한 대신증권연구원 내용을 갖고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10월 6일에는 뭐 적자 전망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노무라가 지금 보면은 3분기는 영업이익 2조, 그리고 2024년에 순손실을 기록한다. 뭐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왜냐면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증권사인데 2024년도에 순손실을 기록한다. 사실은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미 HMM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뭐 그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보다는 차라리 이런 코멘트가 더 중요합니다. 조승한 해수부 장관 HMM 민간 이양 여건 조성 주력하겠다. 네, 그때 해수부 장관이 헛소리 한번 하고 나서 주가가 미친듯이 빠졌는데요.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HMM 운영하는 조정 국면에 들어선 해운 시황과 자본시장 상황들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양진흥공사 20%, 산업은행 20%, SM그룹 5%, 신용보증기금 5%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12와 BW를 전환하면 지분율이 74%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해운 산업이 다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내용들 보면은 없습니다. 뭐 그냥 똑같은 내용이네요. 네, 똑같은 내용. 그때 했던 코멘트를 그냥 한 번 더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와서 그냥 보여주기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심기를 거스리면 사실 좋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 네, 너 좋고 나 좋고 하는 그런 좋은 말들만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뉴스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별로 코멘트가 없었을 것 같고요. 지금 영구채 전환도 해운 증시보험에 검토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이 10조 원에 달한 인수비용, 그러니까 결국에 정부에서 민영화를 하라고 계속 푸시를 넣는데 이 전환되지 않은 사채 물량들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냥 전환하지 않는 그런 경우의 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인수하는 기업이 뭐 몇 년간 뭐 하는 조건으로 이런 조건부로 전환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의 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때 한번 언급했던 포스코나 뭐 SM그룹 정도가 실제로 인수를 하게 되면은 가능성 있는 기업 같고요. 근데 다만 SM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사실은 인수하면 좋긴 한데 일단은 뭐 시장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도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포스코 회장의 연임 시기에 맞춰서 조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일단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에 HMM은 주봉 기준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8,650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종가는 18,2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되시면은 뭐 차트를 보시지 못하는 분들도 보시겠지만 하락 패턴입니다. 하락 패턴이라면 하락 추세입니다. 주봉 기준 볼리지면 밴드 하단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음 주에
증시가 또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충분히 16,000원대까지 떨어지겠죠. 네. 16,000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16,000원을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고 16,000원대에서 저항과 지지를 테스트하는, 여기서 밀려버리면 바로 12,000원까지 또 이런 수주간에 걸쳐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 기간 때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21,000원대도, 요때 제가 21,000원일 때도, 그 다음에 여기 21,000원일 때도, 그 다음에 여기 30,000원일 때도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지지할 수 있는 라인은 16,000원대, 마지막 최초 지지 라인은 16,000원대이다.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면 16,000원대까지 수주에 걸쳐서 빠질 것이다.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더 이상 망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번 더 지지냐 저항이냐 요 라인을 갖고 한 번 더 테스트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지금도 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10% 정도 빠지면 16,000원대거든요. 네, 10% 우습게 빠질 수 있죠. 네, 뭐 나스닥 3%, 5% 한 번씩 빠져버리면 뭐 4%, 5%, 6% 정도 빠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또 16,000원대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여기서 거래량이 제일 많았던 대략 11월부터 2월까지 약 3개월간 거래했던 이 16,000원대에서 과연 어떤 지지가 나올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매물대들이 그대로 그냥 이 매도 물량으로 나올 건지를 지켜보면 HM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나아갈지를 수급적인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3분기 실적 발표도 중요하고요. 3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당연히 모든 기업들이, 지금 삼성전자 어닝 쇼크 나온다라고 코멘트 되어 있는데요. 모든 기업들이 다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빠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HMM의 포인트는 시장에서의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의 하락보다 덜 빠지느냐, 두 번째는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 얼마나 덜 빠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예상한 것보다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애널리스트도 더 이상은 이제 코멘트 못 하겠죠. 맨날 작년부터 뭐 피크아웃을 언급했는데 2분기까지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죠. 근데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 뭐 그러면은 뭐 처음에는 피크아웃 했다가 나중에는 영업이익 피크아웃입니다라고 코멘트를 살짝 바꿔버리는 그런 양아치 같은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분기는 무조건 매출액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덜 빠지느냐, 그리고 절대적인 수치에서 얼마나 선방하느냐가 HMM의 주가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SM그룹도 움직이지 않고 연기금도 계속 매도세이고 외국인도 쇼커버닝이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공매도도 계속 치고 있는 상태라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내용, 종합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에 좀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